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을 맞아 염소탕과 같은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염소 사육 농가는 수입산 염소고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가 2차례 유찰되며 차질을 빚었던 전북도 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업체 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757개 교회 8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기기를 보급합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지구대와 파출소가 없는 자치경찰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지구대와 파출소가 속해 있으면 순찰 범죄 예방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 소주병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A 교수와 피해 전문의 B 씨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11일 본격적인 더위가 온다는 초복을 맞아 사람들이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찾습니다. 보양식 가운데 개고기로 만든 보신탕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염소고기가 대체 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지역 한 식당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손님 대부분이 여름철 허약해진 몸을 챙기기 위해 염소 요리 식당을 찾은 겁니다. 보신탕도 이제 예전에는 많이 잡섰는데 지금은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없고 거의 염소탕으로 다 돌아섰어요. 복날은 거의가 한 80%라고 보시면 돼요. 평상시 저기에 배라고 보시면 돼요. 개는 식품위생법상 식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면서 보신탕 판매업소도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개고기와 육질과 조리법이 비슷한 염소고기가 보양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저도 개고기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절제합니다. 절제하고 개고기 먹고 싶으면 염소탕 좀 많이 먹고 그럽니다. 탕으로 먹으면 비슷하더라고요. 염소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도 전년 대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염소 사육 농가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수입산 염소고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거는 수입 농산물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호주산 수입 냉동 염소가 많이 수입이 돼가지고 지금 국내산 염소들이 가격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 등 일부 지자체는 복날을 맞아 염소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확산으로 변화하는 보양식 문화, 관련 산업 육성 방안 마련과 위법행위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삼복더위. 복날의 복은 엎드릴 복자로 사계절을 오행설로 봤을 때 가을의 서늘한 금의 기운이 여름의 뜨거운 화의 기운을 두려워해 납작 엎드려 감춘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복날은 서늘한 기운도 맥을 못 추릴 정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삼복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일부 신하들에게 얼음을 하사했다고 하는데요. 18세기 이전에는 왕과 양반들의 소유였을 만큼 귀했던 얼음을 하사할 정도면 무더위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우리 선조들은 햇볕이 뜨거운 여름에도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해야 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고기나 생선을 푹 끓인 탕 종류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고기라고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명절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단백질이라고 보충할 수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이 개거든요. 이 세식품 속에서 나왔던 시절 음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워낙에 어떤 영양실조가 심한 사회였고, 그런 데서 최소한의 신체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때는 이거는 꼭 먹어라 이런 식으로 생겨났다고 봐야 돼요. 소고기, 닭고기가 귀했던 시절에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보신탕을 먹었지만
오늘날에는 반려견을 기르는 견주들이 많아지고 문화적인 인식도 바뀌면서 주로 삼계탕을 먹습니다. 삼계탕은 찹쌀에 인삼, 마늘, 대추와 밤 등 몸에 좋은 재료와 함께 닭을 푹 고아서 만든 음식.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 소모가 큰 여름, 몸 안과 밖의 온도차가 크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 기력을 잃고 병을 얻기 쉬운데요. 닭과 인삼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 따뜻한 기운을 내장 안으로 불어넣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올여름 체력 보충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입찰 공고가 2차례 유찰되며 차질을 빚었던 전북도 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에 업체 2곳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11일 마감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3차 공고에 국내 업체 2곳이 응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5월 11일, 지난달 14일 입찰 공고를 냈지만 모두 단일 업체 응찰로 조달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757개 교회 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등학교에 웨일북 17,100여 대와 중등교회 노트북 48,200여 대, 충전 보관함 3,09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9조 원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시군단체장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은 1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과 지도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사업 등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또 의원들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새만금 기반시설 예비 타당성 조사 일괄 면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법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K-팝 국제교육 도시지정, 지원특례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8개 과제, 15개 특례 조항에 대한 주요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이 의원은 간담회는 전북특별법 특례 조항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다른 시도와 차별화하는 대응 논리를 개발해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을 진행해 36건을 적발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10명을 송치하고 76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부터 보조금 허위 신청 등 편취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특혜 제공 등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은 18억 6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지구대와 파출소가 없는 자치경찰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형규 위원장은 11일 자치경찰 출범 2주년을 맞아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경찰인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지구대와 파출소가 속해 있으면 순찰, 범죄 예방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 소주병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A 교수와 피해 전문의 B 씨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병원 고객인권지원실은 최근 진료행정과 A 교수와 B 씨가 속한 진료과에 분리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두 사람의 분리는 병원 고객인권지원실에 2차 가해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최대한 동선과 업무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일 부안군청에서 전국 원전동맹 대전 전라 권역단체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권익현 부안군수 등 7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원전동맹 행정협의회 출범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달성해 국회와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의 초석이 되고 원전 안전과 지방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총리실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고 각 부처 수장들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자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주재하에 인사를 나누는 첫 상견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아닌 차관, 실장급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보여 전북특자도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관심도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북특자도 지원위 첫 회의가 오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18개 부처 장관, 도지사, 민간위원 10명 등 30명이 참석해야 하나 현재까지 장관급 또는 수장 참석자는 행안부와 농식품부, 국조실, 법제처, 산림청, 새만금 개발청 등 6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 한우농가 4곳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저탄소 축산물 농가로 선정됐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반 농가보다 10% 넘게 줄인 농가에 부여한 것으로 전국 27곳 가운데 전북에선 고창 지역 농가가 유일합니다. 이번에 저탄소 인증을 받았으니 한우 사육 기간이 4개월가량 단축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고 사료비가 절감되며 지구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시상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에 정읍시의회 오명재, 고성환 의원이 수상했습니다. 오 의원은 토목과 건설 등 행정 전문가로서 지역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고 의원도 사회적 약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정읍시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순창군은 스포츠 마케팅으로 상반기에 1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창군은 올해 상반기에만 순창 지역에서 한국 소프트 테니스 국가대표 선발전과 ITF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 등 17개 전국 대회 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의 30개 소프트 테니스 전지 훈련팀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단과 학부모 등 7만 8천여 명이 방문해 식당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군은 전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창업정책 자문을 위한 전라도 창창자문단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창업으로 창대해지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은 창창자문단은 민간 투자사와 창업정책 전문가 등 전문가 33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1조 원 규모의 창업펀드 조성과 스타트업 차운 조성 등 전북도 4대 창업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순창군은 전통시장에 비가림 시설과 도시가스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로 확보한 국비 1억 7천만 원 등 11억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군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식당 오수가 우수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오수관을 매설해 악취를 줄일 예정입니다. 군은 상가에 도시가스도 설치해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김제시가 세계인구의 날을 앞둔 10일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제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인구 증가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성주 시장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아낌없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기 프로그램에 나온 부안군 세계 길거리 음식 포차가 확대 운영됩니다. 부안군은 부안 상설시장 일원에서 운영하던 포장마차 점포를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월남쌈부터 양고기, 빙수 등으로 메뉴를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